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베르디와 모차르트가 울려 퍼지던 무대에 뜻밖의 곡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한국의 실향민들이 피눈물로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금발의 영국 성악가가 완벽한 한국어로 부르자 객석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고 기립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그녀는 왜 하필 이 노래를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20년 전 런던의 조용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저는 그날의 떨림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베르디와 모차르트의 선율이 울려 퍼지던 그 웅장한 무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고 1800석 객석의 숨소리마저 들리는 듯한 정막. 공연 프로그램에는 낯선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죠. 눈물 젖은 두만강. 관객들의 표정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립 오페라 하우스 역사상 한국 노래가 메인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을 감고 정옥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첫 소절이 무대를 가로질러 흐르자 객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영국인들에겐 생소한 언어와 멜로디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구석에 모여 앉은 한국 교민들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정옥 할머니의 그 깊은 슬픔을 다시 보았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제가 재해석한 편곡에 맞춰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전통적인 멜로디에 서양 클래식의 화성을 더했지만 그 본질은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곡이 절정에 다다르자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죠.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정옥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이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노래가 끝나고 숨죽인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교민 할머니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이어서 모든 관객이 일어났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영국 신문 기자들이 공연 후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왜 이 노래인가요? 당신에게 이 노래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이건 한 민족의 아픔이고 동시에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의 시작이죠. 그리고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제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한국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2002년 여름 런던 교외의 조용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10살 여자아이였고 피아노와 발레를 배우며 평범한 영국 소녀로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옆집에 이사가 왔습니다. 작은 키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린 할머니였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정옥이야. 처음 들어보는 억양과 발음이었지만 정옥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알려주셨죠.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나라였기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가끔 마당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던 저를 정옥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죠. 에밀리, 비 많이 오네. 우리 집에서 핫초코 마실래? 할머니의 집은 아담했습니다. 낯선 향신료 냄새와 함께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방과 후 종종 정옥 할머니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멜로디. 할머니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있어요? 정옥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오래된 노래가 생각나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처음 들어보는 그 선율은 제게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였지만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전해졌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노래는 내 고향 노래란다. 두만강. 우리 집에서 보이던 강이었어. 저는 할머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래가 주는 감정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이 노래에 대해, 할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어린 제 마음속에 할머니와 이 노래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정옥 할머니와 저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저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것이 곧 진정한 애정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하나씩 소개해 주셨어요. 에밀리, 이거 윷놀이라고 해. 우리나라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놀이지. 나무 막대기를 던지며 웃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때론 떡볶이나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이시기도 했죠. 처음엔 낯선 맛이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먹다 보니 어느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한글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천천히 자음과 모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글자들. 하지만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단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그 노래였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할머니께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자 처음엔 망설이셨죠. 에밀리,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란다. 내 인생의 슬픔이야. 어느 비 오는 저녁 할머니는 마침내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졌고 할머니는 가족과 고향을 모두 잃었다고요. 두만강을 건너 남쪽으로 피난하던 모습,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고향, 생이별한 부모님과 동생들. 이 노래는 단순한 가락이 아니야. 이건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눈물바다란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완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그 깊은 상실감과 향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정식으로 노래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음이 중요해. 두 마이너스만 마이너스강. 그렇지, 잘했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때론 할머니가 노래 중간에 울음을 터뜨리셔서 더 이상 부르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할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우리 사이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저도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정옥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옛 추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그렇게 우리는 언어와 문화, 나이의 벽을 넘어 깊은 유대를 형성해 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는 15살이 되었습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정옥 할머니와 저는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팝스타 포스터를 벽에 붙일 때 제 방에는 할머니가 써주신 한글 종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에겐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해 봄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에밀리, 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참았죠. 왜요? 여기가 더 좋잖아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고향 근처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구나. 할머니의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우리는 함께 런던 공원을 거닐며 추억을 나눴죠. 할머니는 제게 낡은 가죽 가방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가방 안에는 오래된 악보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악보였죠. 종이는 낡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받았어요. 에밀리, 내가 없더라도 이 노래만큼은 잊지 말아주렴.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역사야.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움이 담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머니를 꼭 안았죠. 약속할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공항에서의 이별은 짧았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담담하게 저를 안아주셨죠. 에밀리, 넌 특별한 아이야. 내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난 행복했단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시고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3개월 후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죠.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 앞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슬픔에 잠긴 날들 속에서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할머니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제 책임이 되었다는 것을.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이 노래가 잊히지 않도록 할게요. 그날부터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와 노래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피아노 대신 성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가 남기신 악보를 보며 연습했죠. 할머니와의 약속.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게 된 저는 21살이 되던 해 여름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 대학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여정이었죠.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저에겐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낯선 공기,
처음 접하는 한국의 분위기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5년간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께 인사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외운 주소를 건네자 기사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외국인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네요. 기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첫 목적지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의 조카인 김영애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정옥 이모가 늘 내 이야기를 했단다. 내 영국 손녀라고. 영애 씨의 집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며 저는 정옥 할머니의 과거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직했던 오래된 사진첩, 편지들, 그리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영희 씨는 할머니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만강은 저기 북쪽, 중국과의 경계에 흐르는 강이란다. 이모님은 매일 그곳을 그리워하셨지. 다음 날, 저는 통일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망원경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정옥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곳은 이렇게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 젖은 두만강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님을 만나 노래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지만 6.25 전쟁 이후 실향민들의 노래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민족의 한이 담긴 노래죠. 강원도의 한 실향민 정착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들은 제가 두만강 푸른 물에를 부르자 모두 눈시울을 붉히셨죠. 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알다니 고맙구나.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는 6.25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담긴 비극,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규. 저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겪었을 고통이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왔죠.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이건 한민족의 상처이자 역사의 산 증거구나.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이 노래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이건 한 사람의, 아니 한민족의 아픔이에요. 완벽한 발성보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라고요. 결국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클래식 성악 기법을 연습하고 오후에는 한국 트로트 창법과 감정 표현에 집중했죠. 주말에는 한국 교민회관을 찾아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시던 교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점차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아가씨, 어디서 이런 노래를 배웠어? 우리 고향 생각나게 하는구나. 교민 할머니 한 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발음보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해. 내 목소리에서 고향이 느껴진단다.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에 제 감정을 담아냈죠. 때론 발성이 흐트러지고 때론 목소리가 갈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노래의 진정성을 더해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를 이해해주진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공연을 앞두고 지도 교수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브라운 양, 졸업 공연에서 한국 대중가요를 베르디나 모차르트 아리아로 바꾸는 게 어떻겠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노래로 졸업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의 약속이에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공연 전반부는 전통 클래식 아리아를, 후반부에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기로 했죠. 저는 한국인 작곡가를 찾아가 서양 오케스트라와 한국 전통 악기를 결합한 편곡을 의뢰했습니다. 가야금, 대금과 서양 현악기의 조화. 그것은 제가 추구하던 동서양의 만남, 기술과 감정의 조화였죠. 공연을 2달 앞두고 저는 매일 1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목이 아파 말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정옥 할머니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졸업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대학 콘서트홀은 학생들, 교수님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한 한국 교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봤죠.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정옥 할머니가 선물해 주셨던 비녀를 머리에 꽂았어요. 브라운 양,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의 알림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연 전반부는 푸치니의 아리아였습니다. 모든 기술을 담아 완벽하게 소화했죠. 박수갈채가 콘서트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대가 남았으니까요.
다음은 한국의 민요 눈물 젖은 두만강을 제 편곡으로 선보이겠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뒷자리의 한국 교민들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오케스트라 피트에서는 가야금과 대금 연주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금의 애절한 소리가 콘서트홀 가득 퍼지자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정옥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죠. 발성보다는 마음을, 기교보다는 진심을 담았습니다. 2절에 들어서자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못 가본 내 고향을 언제나 그리워. 절정 부분에서 가야금과 대금, 바이올린이 어우러지며 제 목소리를 감쌌습니다. 눈을 떠보니 교수님조차 감동한 표정이셨죠. 마지막 음을 끝으로 무대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한국 교민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 저를 향해 절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커튼콜을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오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양, 놀라운 공연이었어요.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지만 당신이 옳았군요. 지도 교수님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관계자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에밀리 브라운 씨, 당신의 공연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 특별 공연에 이 곡을 선보여 주시겠어요? 믿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왕립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 최고의 무대, 그곳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영광입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옥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런던 왕립 오페라 하우스 공연을 앞두고 저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성악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았고 한국을 다시 방문해 전통 창법을 배웠죠. 소문이 퍼지자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저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이 부르는 한국의 한, 문화를 넘어선 음악의 힘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공연 당일 대기실 거울 앞에서 저는 정옥 할머니가 남기신 비녀를 다시 한번 머리에 꽂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약속을 완전히 지키는 날이죠.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떨림을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객석을 슬쩍 엿보니 1800석이 모두 가득 찼더군요. 영국 왕실 관계자들, 음악평론가들, 그리고 특별히 초대된 한국 교민들까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특별 공연, 에밀리 브라운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푸른 한복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빛났죠. 오케스트라 피트에는 서양 악기와 함께 가야금, 해금, 대금 연주자들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의뢰한 특별 편곡이었죠. 대금의 첫 음이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어졌죠.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목소리. 모든 기술적 완성도와 감정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2절에 들어서면서 저는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어로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한 할머니, 이국 땅에서 만난 어린 소녀, 그리고 두 사람을 이어준 노래의 이야기. 객석에서 촛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켜든 불빛이었죠. 마지막 절에 도달하자 제 목소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못 가본 내 고향을 언제나 그리워. 모든 감정을 쏟아붓던 순간 저는 객석 뒤편에서 정옥 할머니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물론 환상이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가 정말 그곳에 계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갑자기 폭발적인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교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쳤고 영국 관객들도 깊은 감동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커튼콜을 5번이나 했고 꽃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 타임즈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한 할머니의 유산이자 한민족의 아픔이고 국경과 언어, 문화를 넘어선 인간 감정의 보편성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죠. 그 공연 이후 눈물 젖은 두만강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돌며 이 노래를 알렸고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한국에서 열린 특별 공연이었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부른 눈물 젖은 두만강은 한국인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계 각지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한 할머니의 유산, 한 젊은이의 약속, 하나의 노래가 100년의 세월을 건너 국경을 넘어 이제는 모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옥 할머니, 들리시나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